그럼 다음으로 공약에 앞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 교수님들, 교직원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생각하신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바람선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교직원과 뭐 교수님들까지 다 같은 학교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화의 장을 여러 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우들이 이제 대화의 장을 많이 연다해가지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또 정례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꼭 만들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제 유동적인 역할을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총학생회예요. 한마디로 이제 학생들의 이제 대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총장님과 만나서 대화하겠다, 각 처장님과 만나서 대화하겠다라고 하기보다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또 기획 담당관이시거나 그런 약간 사급 공무원분들 계시죠. 공무원분들과 이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진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터놓고 우리가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다. 위에서 이거 총장님한테 얘기해보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절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직접 찾아가가지고 대화하면서 단지 차장님이나 총장님이 아니라 실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금 기성회 같은 경우 이제 노조위원장이 또 계시죠. 저희 또 황경민 선생님이 그렇고 그분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부분, 일정 부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통로를 많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대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무한동력 선생님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소통을 하려고 하면 기본 이제 커뮤니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재 광장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광장이라는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포털 사이트 형태로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광장지기님과 몇 차례 이제 현충원 있을 때 토의를 했고, 이것을 내년에 지금 광장에도 올려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 만들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분들이 또 그 교직원들에게 불만을 갖는 이유는 교직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학생들이 교직원에 갔을 때 교직원분들은 학생이 얼마나 다급하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그 사이트 안에다가 개설하든지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본 얘기 한번 해본 사람들은 서로 오해도 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계속 총학생이 하면서 느낀 거, 학생들이 행정적 처리나 교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근데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직접 그 교직원분들과 학생과 총학생이 함께 가서 얘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교직원과 학생들 소통이자 아니면 총장님과 대한 하고 있는 것들은 굳이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각 선보끼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바람선분 측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 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으로 신뢰 기반의 학생회라 해가지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혹시 상대 무한통역 쪽에서는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 우선 신뢰 기반 학생회로 공약을 본 건 어쨌든 학생회 결산을 보고하겠다. 현재 과학생회는 결산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단대랑 총학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 어쨌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낸 공약 중에서 신뢰 기반의 학생회라는 큰 범주를 두고
보시고 냈었던 거였는데 그 밑에 저희가 세부 공약으로 냈던 게 대의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쉽게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한 기구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열린 총학생회로 누구나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의원회나 이렇게 학생 자치기구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대의원회 기구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약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제도적 개선도 좋지만 의식적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회장이 그냥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식적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학생회가 구체적으로 공약을 걸지 않죠. 그럼 기본적으로 다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무한동력 성분 측에 다른 성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통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단대회장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소통을 하려 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가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된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올해 도가대 이제 학생회장을 나오면서 이제 타이틀이 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통하자. 한마디로 소통을 많이 강조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학생회장들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려고 또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건축학부 학생회장으로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단대회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과 회장이라는 한 단계의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 과 행사를 하는 경우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술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직접 학생들과 술잔 한 잔 기울이면서 어떤 게 도시과학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얼마 전에 했던 행사는 어땠느냐 다음번에는 어떤 행사가 어떻게 기획됐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한다면 참여를 하겠느냐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이제 이번 학기 때 이제 첫 주에 보통 개강총회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6개 과가 개강총회를 했는데 제가 6개 과를 다 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짜 바뀐 게 네, 실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학생회가 하는 것들이 너무 놀고 먹는 그런 식이 아니었나라는 그게 강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을 참 많이 더 추구자 했습니다. 어디 MT를 가더라도 가서 술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비생산적이다. 그래가지고 뭐라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획을 하자 해가지고 가서 토의 시간 먹고 회의 시간 먹고 이렇게 결과 좀 내달라 하고 이러이러한 주제에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넣었거든요. 학생들이 그건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제 조금 예전에 그런 게 강했더라면 지금은 좀 많이 좀 노는 식으로 또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보는 출마의 경위나 소통 정책에 관하여 청중 학우분들의 질문에 앞서 각 언론사별 대표 패널의 간략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자신의 과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0학번이고 지금 서울시립대 신문사에서 편집국장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1번, 3번 바람 3번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실무자분들과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분을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통하게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의사소통이 한꺼번에 잘 이루어진다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되셔서 이제 혼자 열심히 하셔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단과대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기는 한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단과대나 이제 과까지는 어떻게 기본적인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혼자서 다 진행을 어떻게 보면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은 이제 규모가 다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같이 일하는 집행부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부호보가 있는 거죠. 부회장이.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 같이 기본적인 소통이 이제 교직원과 교수와의 소통, 이게 실무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희 내 소통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지 뭐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안 만나고 이 친구가 만나더라도 이제 실무자가 이제 지금 만날 때 얘기를 할 때 네. 물론 제가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집행부 학부들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합치되는 그런 친구들이 요 옆에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다 같이 해야지 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중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권을 드릴 때는 과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셨다. 컴퓨터학부 1학번 박선민입니다. 우선 바람 3번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총학생의 대의기구와 이제 실무적인 공무원분들과 대화하면서 황경민 선생님 예를 드시면서 실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실 거다 하셨는데 실제 이제 총학생의 집행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청소하시는 아저씨나 아니면 실제 집행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난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말로라도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억지로 이렇게 해야 할 문제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영돼가는 과정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의원회를 이제 누구나 쉽게 의견 개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정말 학생에 관심 있는 학우가 아니라 일반 학우들이 대의원회를 공개로 해서 질의 발언권을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찾아올 학우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실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답을 해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사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학생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회장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 회장 부회장들이 이제 자기 직책으로서 그 정도 참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 학우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많이 하겠느냐, 이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대의원회라는 기구가 굳이 과 학생회장 부회장들이 자기 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다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학교 전체적인 사안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하는 것이고 거기 있어가지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인 것인데 굳이 어떤 과의 뭐 무슨 과의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자리에 있어가지고 발언권이라든가 의결권을 딱 제한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학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과 회장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인식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틀을 확 깰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아무나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절충안이 필요하겠죠. 예전에 뭐 저나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전입수 때 대의원회 의장 뽑을 때 말씀드렸듯이 뭐 반으로 줄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면서 반으로 줄이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의견 개진 자체는 뭐 굳이 발언권을 안 주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반하고도 그런 회칙 개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전 총학생회 대의원회 국장 지내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집행부를 하면서 이제 총학생회가 되신다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공무하시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따로 나누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딱히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느꼈거든요. 실제 이제 지나가시다가 뭐 학생회관에서 청소하시는 아저씨만 해도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지나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기되기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약간 핀트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저는 실무자라는 분들을 이제 그런 분도 물론 실무자지만 학교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과 이제 교육 과정을 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우리 학교 총무과라든가 그런 쪽의 실무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한동력 성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학우분. 사회복지학과 5학번 조찬입니다.
교직원과의 소통에 관해서 그 새로운 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교직원과의 소통을 좀 유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뭐 학우들의 그 불만을 한데 모아서 교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는 방식이긴 한데 뭐 그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설했다고 해서 뭐 교직원들이 실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뭐 올린 질문에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이상 그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 같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좀 그 사이트에 가입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그 많이 행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강의실 빌릴 때나 아니면 뭐 현수막 달 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실무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학생 저의 환경인 선생님, 그리고 뭐 시설과 기본 선생님, 아니면 체육관장님 이 정도 한 3분 정도, 체육관장님 아니면 그 밑에 뭐 실무자님 정도 계시고 그 부분 그분들의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는 그분들이 다 설문의 답변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뭐 학생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들에게 가입 권유를 해서 가입시키고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면 그분들에게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보고 부담스러워서 얼굴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입 필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